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김건희 특검은 다시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변호인이 김계리 변호사가 윤 전 대통령의 구체적인 병명을 공개했습니다. 그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께서는 당뇨병 진단을 받으셨고 당화혈색소 수치가 높습니다. 경동맥 협착, 심장혈관 질환 관련해서 진단을 받아서 항혈소판제를 복용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또한 2023년 6월경에 당뇨 망막증 진단으로 황반부종이 동반돼서 이제까지 13차례 정도 안과 주사 치료를 받았고 마지막 치료를 받은 지 약 3개월이 지나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심한 당뇨 망막증으로 인한 실명 위험성이 있다라는 의사의 진단서와 소견서를 받았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공개를 했는데 당뇨, 심장혈관 질환, 당뇨 망막증 등등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게 김건희 여사는 아프다고 하다가 갑자기 이제 건강해졌다고 얘기하고 윤 전 대통령 건강에 문제가 없는 줄 알았는데 아픈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니 그 전에 저는 저 김계리 변호사가 법률가인데 예. 윤 전 대통령의 동의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의 질병과 관련된 정보는 굉장히 공개하는 예민하고 거? 민감한 정보입니다. 예. 근데 저걸 저렇게 줄줄이 읊는 게 본인 유튜브에서 했던 얘기인 것 같은데 저게 타당한지 모르겠어요. 예. 물론 뭐 윤 전 대통령 측에 윤 대통령의 동의를 받았다면 그건 뭐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일단 그 자체로서 별로 적절해 보이지는 않고요. 물론 이제 의사의 진단 소견을 받았다고 하기 때문에 없는 얘기를 하진 않겠죠. 다만 저런 어떤 이제 질병을 근거로 이제 외부 치료, 구치소 밖에 병원 치료를 요청을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예. 뭐 요청했다고 다 구치소가 응하는 건 아닙니다. 그 자체에도 진료 시설이 있고 자체에도 이제 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외부 진료가 필요할 정도로 이 뭐 지금 질환이 조금 중하다라고 한다면 뭐 그건 허용을 하겠죠. 근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어쨌든 지난번에 그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한 것도 이런 질병과 관련이 있다라는 게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이고 그리고 당시에 무슨 이제 옷을 탈의를 했니 안 했니 이 논란도 이 질병과 관련된 거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객관적 사실인지 여부는 뭐 추후에 예. 구치소 측의 검진이나 이런 걸 통해서 확인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뭐 이제 저렇게 질병 얘기를 한다 그래서 지금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수사 혐의 재판 여기에 어떤 영향을 저는 미칠 수는 없다고 보고 예. 과거에 보면 전직 대통령들이 치료를 목적으로 또 뭐 고령의 그런 이유로 예. 입원을 하거나 이랬던 전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런 걸 의도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것도 결국 진단에 기초해서 하는 거지 예. 저렇게 변호인 측이 주장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병원 갔던 기억이 나네요. 그 당시. 통원도 했었고 예, 입원도 예. 했었죠. 예. 그러면 서정빈 변호사 이것이 이제 변호인단 피의자 변호인단이 주장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최종적으로 구치소가 이거를 판단을 하게 됩니까? 외래 진료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네, 일단은 구치소 측에서 한번 확인을 해서 예컨대 정말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 그리고 현재 구치소의 시설, 의료진으로는 여기에 대한 처방이나 진단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제 외부 진료를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 만약 그런 허용이 없을 경우에 이제 그래도 피의자 측에서는 이 점을 문제 삼아서 이제 불복을 할 수도 있는 방법도 있긴 하고요. 뭐 지금 일단 뭐 현재 실제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 다른 의도가 있다라고 한다면 또 한편으로 이렇게 구치소 측에 요구를 했을 때 뭐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그런 요청들이 받아들여지기는 힘들 것이다라고 관망하는 게 다수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그러다 보면 결국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조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결국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수사든 혹은 앞으로 있을 재판이든 그런 여론들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을 텐데 예. 그렇다면 이런 건강상의 문제를 제기를 하면서 요청을 했을 때 이것을 거부할 경우 여기에 대해서는 또다시 정치적인 탄압이다라고 주장할 가능성도 조금 염두에 두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예. 듭니다. 이제 7일 내일이면 이제 체포영장의 시한이 만료되는데 저 내용이 어떻게 변수로 작용할지 한번 내일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가요. 지금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 의혹을 받고 있죠. 정강훈 목사에 대해서 이틀째 압수수색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영상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핸드폰도 포렌식했다는데 맞는데요? 8시 반에 종료를 다 하고 해산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서부 사태의 진입 사건은요 그 다음 날 새벽 3시에 일어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나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야. 내가 이제 설교하고 로비에 나가다 보면 나한테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할 정도지 우리 교회에서 특임 전사를 임명한 적도 없고. 정강훈이네. 누구야? 너 일로 와. 이 자식 일로 와, 일로 와. 이 자식이 말이야. 뭐라고 이 자식아? 이 자식이 말이야 정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좀 저런 소동이 있었는데 서정민 변호사 이거는 그러니까 서부지법 낭돈 사태에 대해서 정광훈 목사가 구체적인 지시 같은 걸 내렸다고 경찰은 일단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서 당시에 이제 피의자들, 현재는 피고인들 계속 재판을 받고 예. 또 심지어는 실형까지도 선고를 받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혐의 중에 뭐 대부분은 특수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가 포함되어 있고 경찰은 당시에 이제 이들에 대해서 정광훈 목사가 이 교사를 했다라고 일단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뭐 집회 현장에서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야 된다라는 등의 이제 발언을 해서 그랬죠. 결국에는 당시에 이런 폭동에 볼 수 있는 그런 폭력 사태를 사실상 유발한 교사를 했다라고 일단 보고 지금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나오는 내용에 따라서는 보다 구체적인 혐의를 두고 조사를 이어나갈 것이다 이렇게 예. 예측이 됩니다. 정관재 대변인 지금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은 신앙심을 이용한 가스라이팅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예. 지시에 따른 대가로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방법을 썼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일단 그 전광훈 목사가 했었던 발언이 예. 서부지법 난동에서 논란이 됐던 그 지금까지 구속이 됐죠. 특임 전도사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전광훈 목사가 사전에 그 정도는 알고 있었다라고 검찰은 판단을 하고 있는 거겠죠. 실제 그것에 대한 인과관계를 어떻게 규명해내느냐가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을 때 예. 실제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될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라고 보고요. 예. 지금 뭐 교회 탄압을 중지하라 이런 식으로 이 종교 탄압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종교가 뭐 과거 우리가 있었던 소도 같은 곳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예. 현행법과 관련해서 위반한 사항이 있다면 종교 단체에도 법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이렇게 화제를 전환하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예. 전광훈 목사가 지난 그 여러 논란의 중심에 있었잖아요. 분명히 법적으로 처벌받을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검찰이 압수수색도 하고 수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기다려봐야겠습니다. 예. 오늘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금고가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 열어봤는데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럼 서정민 변호사님 이게 결론적으로 그 서부지법 남동에서 배우가 정광훈 목사다 이 연결 고리를 찾게 되면은 실제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뭐 실제로 이제 범위를 일으키게 만들었다, 교사를 했다라는 점이 인정이 되면은 당연히 처벌이 가능하고 예. 일단 지금 상황에서 예측 가능한 그 혐의 자체는 특수 건조물 침입 교사 혹은 뭐 나아가서는 이제 특수 공무집행 방해, 뭐 교사 정도의 혐의가 포함되지 않을까 일단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뭐 실제로 결국 가스라이팅의 방법 등을 통해서 교사를 했다는 점이 입증이 되면 사실 이제 상당히 중형이 좀 예상이 되는 그래요? 그런 예. 상황이 아닐까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뭐 최근에 사실 쭉 해서 계속 그 당시에 폭동을 일으켰던 이 주범들이 실형을 선고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지금 그 19살 남성 중에 한 명, 그러니까 당시에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까지도 포함을 해서 이제 처벌을 받은 예.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이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실 뭐 이 경우에는 현주 건조물 방화죄라는 좀 더 중한 죄가 포함되어 있어서 뭐 동일하게 놓고 비교하기는 조금 힘들긴 하지만 뭐 최후의 그런 배후라고 지목될 정도로 혐의가 입증된다라고 한다면 뭐 정광훈 목사 역시도 이 정도까지 처벌도 그래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